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을 강의할 링키플러스 대표 최민희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3급, 2급, 1급의 이론적인 내용과 그리고 코딩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한 내가 이제 3급을 볼지 2급을 볼지 1급을 볼지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신 후에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특히 1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다뤄져 있던 이론과 코딩에 대한 부분은 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그 급수를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기출 문제나 아니면 연습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자, 3급의 기출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급은 이제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충분히 보고 있고요. 사실 유치원생도 보고 봤다는 저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들, 어린 학생들도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사고력 배양이나 이런 걸 연습하시기 위해서 또 일부러 학부모님들이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코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론이 어떤 게 출제가 되는지 이제 한 피스를 한번 3급에서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급, 2급, 1급은 마찬가지로 시험장에 가셨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이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지 코딩과 이론 부분이 따로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험의 진행 과정을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마다 코딩 자격증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자격증마다 이론이 없고 코딩만 보는 또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은 이론도 있고 코딩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제 내가 신청한 엔트리인지 스크래치인지를 프로그램을 실제 열어서 프로그램은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이론은 이론대로 또 파일을 열어서 거기 파일에다가 또 우리가 정답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과정이 있긴 하지만 자, 어떻게 시험을 풀어야 되는지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내가 보고 싶은 2급 아니면 3급에 대한 이 시험이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폴더를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수험 번호와 이름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험 번호와 내 이름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파일을 여시면 자, 이렇게 서술형을 작성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 했죠. 1번이 뭐다, 2번이 뭐다라는 대한 부분을 여기에 다 이제 한글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코딩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내가 엔트리인지 스크래치인지에 따라서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을 열어서 하나씩 이제 코딩을 해 나가는데요. 한 후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한 후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장을 꼭 해주셔야지만 내가 푼 문제가 내 프로그램에 저장돼서 채점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꼭 이 엔트리에서 파일에서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기를 클릭해서 꼭 저장을 하시는 걸 꼭 중요하게 염두에 두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급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10문제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이고요. 그래서 1번과 2번으로 답이 두 가지가 있는데 5점씩 배점이 되겠죠. 그래서 5점씩 배점이 돼서 10점 만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재는 컴퓨터 과학 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정보과학, 컴퓨팅 사고, 인공지능, 코딩 어떤 컴퓨터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이 나왔네요. 자, 피지컬 컴퓨팅 그리고 언플러그드 활동 이렇게 보기가 있습니다. 자, 승재가 이런 책들을 읽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윙 교수는 1번을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났을 때 컴퓨터 과학자처럼 사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윙 교수가. 그래서 컴퓨터 과학의 기초적인 개념들의 기반을 둔 문제 해결, 시스템 설계, 인간 행동의 이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윙 교수가 무엇을 얘기했냐라는 게 질문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윙 교수가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뒤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컴퓨터 과학자처럼 우리가 컴퓨터처럼 사고해야 된다라고 그걸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거 앞에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네. 그걸 설명한 사람이 윙 교수라고 합니다. 네. 사실 윙 교수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부사장이고요. 이 컴퓨터 과학이라는 컴퓨팅적 사고라는 이 개념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팅적 사고의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 사고를 컴퓨터처럼 사고력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배운 게 절차적인 사고, 문제를 또 분해해야 되고, 이진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연구해서 발표한 교수가 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윙 교수의 요점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부딪혔을 때 컴퓨팅적 사고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게 이 교수가 정의한 컴퓨팅 사고 능력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컴퓨팅 사고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씩 한번 보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정보과학. 정보과학은 승재가 컴퓨터 과학 서적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사고 이런 의미의 컴퓨터 과학의 의미의 정보과학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컴퓨팅 사고. 자, 이 정답이겠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컴퓨터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 그게 컴퓨팅적 사고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1번의 정답은 컴퓨팅 사고예요. 자, 두 번째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배우진 않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요즘 최근에 많이 이슈되고 있는 내용들이라 제가 간단히 개념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결국에는 인공지능은 학습을 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스피커에게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예를 들어 최신 가요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노래 틀어줘라고 하면 얘가 학습을 해서 계속 내가 잘 들었던 노래들을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틀어줍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처럼 어떻게 사고하고 학습하고 공부하는, 행동하는 그런 컴퓨터,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코딩. 코딩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었죠. 엔트리와 스크래치를 통해서. 자, 우리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숫자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진법으로.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컴퓨터에 명령할 때 0101이라고 명령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의 언어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코딩이라고 했고요. 그 언어가 파이썬, C, C++, 여러 가지 자바 이런 언어들도 있고 우리가 배우는 엔트리, 스크래치와 같은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딩이라는 것은 컴퓨터에게 컴퓨터 언어로 우리가 명령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지컬 컴퓨팅은 무엇일까요? 피지컬 컴퓨팅은 우리 2급에서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내가 코딩을 해서 어떤 아두이노와 같은 보드로 연결을 해서 불이 켜지거나 아니면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그걸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자, 언플러그드 활동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컴퓨터 코딩이라고 하면 무조건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컴퓨터 없이 우리가 코딩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언플러그드 활동인데요. 언플러그드, 플러그, 전원이 뽑혀 있다. 전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움직이는 로봇들도 있고요. 그 로봇이나 어떤 교구로 컴퓨터 없이 내가 순차의 개념도 배우고 반복의 개념도 배우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플러그드 활동은 컴퓨터 없이 하는 코딩 활동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윈 교수는 컴퓨팅 사고를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났을 때 컴퓨터 과학자처럼 사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했고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의 기초적인 개념들의 기반을 둔 문제 해결, 시스템 설계, 인간 행동의 이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는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고 의미한다,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자, 컴퓨터 언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코딩이죠. 그래서 우리 코딩은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트리나 스크래치와 같은 언어로 코딩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번은 첫 번째 답은 정답은 컴퓨팅 사고, 두 번째 정답은 코딩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미는 계단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계단의 상태가 있고요. 경미가 걸어가는 보폭의 내용을 지금 작성을 해주었네요. 그래서 계단의 상태는 위층으로 올라가려면 7칸의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약간 사고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계단 3번째 칸이 부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밟을 수 없다고 해요. 자, 그리고 경미는 한 번 계단을 갈 때마다 1칸, 2칸, 3칸을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끔 이렇게 계단을 오를 때 한 번에 오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경미는 최소 복폭은 1칸이고요. 최대 복폭은 3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은창이라는 아이는 한 번에 1칸, 2칸까지 걸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 복폭은 1칸이고요. 최대 복폭은 2칸입니다. 계단을 7칸 올라가야 되는데 3번째 칸이 부서져 있고요. 그리고 경미의 보폭은 최대 3칸, 은창이의 보폭은 최대 2칸이라는 걸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단 오르기 예시가 있는데요. 자, 은창이가 7칸까지 오르기 위해서 최소 발걸음을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에 2칸을 갔고요. 자, 3번째 칸은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또 2칸을 가서 4칸을 갔죠. 그리고 또 2칸을 가서 6칸 갔고 마무리 1칸을 가서 마지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3번째 칸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문제에 있습니다. 자, 은창이는 2번, 한 번 해서 최대 7칸을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경미가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최소 발걸음 수를 표현하면, 자, 최소 발걸음 수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두 칸을 갔다고 해요. 2칸까지 올라가면 3번째 칸도 올라갈 수 있지만, 왜냐하면 경미는 1칸, 2칸, 3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1칸은 올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3번째 칸은 부서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몇 번을 가야 할까요? 3칸도 갈 수 있고요. 2칸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3칸을 가볼게요. 그럼 2칸을 올라간 후에 3칸을 올라가면 우리 계단을 5칸 올라간 거죠. 그럼 나머지 2칸이 남았으니까 2칸을 올라가면 경미는 맨 꼭대기 7째 계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 보시면 정답 순서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2칸을 올라간 후에 그리고 또 2칸을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이 3이고 2번의 정답이 2가 될 수도 있고요.
1번의 정답이 2가 되고 3번의 정답이 3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순서는 무관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칸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3칸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칸을 올라가서 도착할 수도 있고 처음에 2칸을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2칸을 올라가서 4칸까지 올라간 후에 마지막에 3칸 올라가서 7칸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최소 발걸음 수를 표현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1번의 정답은 3, 2번의 정답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도훈이는 마트에서 장을 보았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보기에서 구매 목록이 무엇인지를 보면요. 포도, 우유, 사과, 레몬, 파인애플, 버터, 연유, 바나나, 딸기, 치즈를 장을 보아야 되네요. 구매 목록에. 자, 그러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일, 과자, 야채, 유제품 이렇게 뭔가 구분을 지어놨고요. 분류를 했나 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운 추상화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추상화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추상화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예제가 뭐였다 그랬죠? 네. 지하철 노선도, 버스 노선도 같은 노선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광화문까지 가는데 주변에 뭐 편의점, 병원, 마트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광화문역까지 가는데 가야 되는 그 노선들만 필요한 거죠. 그거를 필요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 필요한 갈 때 필요한 가기까지 필요한 역들만 표현한 그 지하철 노선도가 추상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제거하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훈이가 구매한 구매 목록, 과일들과 버터, 연유 이런 것들이겠죠. 구매 목록을 우리 추상화를 참고해서 구분에 따라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건 제거하고요. 분류했대요. 구분에 따라서. 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자, 포도, 우유, 사과, 레몬, 과자인지 과일인지 야채인지 유제품인지에 대한 걸 분류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포도, 사과, 레몬 이런 것, 파인애플 이런 것들은 과일이죠. 그럼 과일로 하나 분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유, 버터, 연유 이런 것들, 치즈 이런 것들은 유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매 목록에서 과일과 유제품으로 추상화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은 과일이고요. 자, 2번은 유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상화라는 게 무엇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은 진순의 교실 대청소 날입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 빈칸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자, 3급에서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는요. 지금 보았던 것처럼 사고력,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고요. 자, 3급에서 4번과 5번의 문제는요. 순서도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순서도에 대한 문제는 각 급별로 다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3급에서는 4번과 5번에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3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교실 대청소하기 있습니다. 자, 대청소를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절차적으로 순서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루의 일과 학교 가는데 아니면 내가 햄버거를 만드는데 라면을 끓이는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걸 순차라고 하고요. 그 순서를 시각화해서 표현한 순서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순서도를 앞에서 배웠고요. 자, 이 순서도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일단은 보기에 보면 선생님께 검사 맞기. 이 순서가 뭔가 순차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순차로 순서대로 표현을 해야겠죠. 순서도를 통해서.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순서도를 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순서도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순서도는 각각의 이 기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호들이 있는데 첫 번째 기호가요,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거나 끝을 할 때는 끝을 알려줄 때는 이 순서도의 모양을 쓰고요. 자, 두 번째 사각형은 처리입니다. 처리. 그래서 어떤 내용을 처리한다 그럴 때 처리. 그래서 3급에는 이 처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단.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조건의 흐름을 보고 참일 경우에 어떤 내용을 실행하고 거짓일 경우에는 다시 거짓의 어떤 내용을 실행하게끔 이렇게 알고리즘을 짤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판단 순서도이고요. 자, 네 번째는 입력입니다. 이 입력에 대한 부분은 내가 입력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이 입력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도의 이 모양들을 좀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력도 3급에서 조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준비의 단계는 자, 육각형을 쓰고요. 준비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을 끓여요. 라면을 끓이는 순서대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럴 때 라면, 물 뭐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그럴 때 쓸 때 이 준비의 육각형의 이 순서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번에는 출력. 프린트, 내가 어떤 내용을 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출력과 관련된 내용은 이 모양을 쓰고요. 자, 그리고 반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5번 반복해라, 뭐 10번 반복해라, 우리 엔트리에서 몇 번 반복하기 블럭 있죠. 그 블럭을 순서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몇 번 반복하기 해서 반복의 순서도를 그림을 쓰게 됩니다. 모양을. 그래서 어떤 처리의 내용에 대한 반복 횟수를 나타낼 때 이 순서도 모양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보기에서 나온 이 내용들을 보고 각각 1번과 2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자, 제가 순서도 내용 나올 때는 보기에 나온 부분을 지워가면서 푸는 게 조금 쉽게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일단 지워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생님께 검사 맞기 뭐 등등의 내용을 다 지워놨고요. 그 지워놓은 부분이 이 순서도에는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처음에 시작 있고요.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준비 단계에서 학생과 청소 도구.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청소하는 내용을 일련의 순서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학생과 청소 도구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 책상과 의자를 모두 뒤로 한다. 뒤로 이동한다. 자, 그 다음에 네모 내용입니다. 이 이동을 한 후에 뭔가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빗자루질하기, 쓰레기통 비우기, 걸레질하기, 선생님께 검사 맡기. 그 다음 내용이 뭔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과 거짓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청소를 완료한다, 출력하고 끝 내면 됩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의 내용에서 자, 지금 보기의 내용들을 다 지웠기 때문에 남은 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 도구를 가져온다가 있고요. 청소가 깨끗하게 되었는가가 있습니다. 당연히 1번은 무엇일까요? 청소 도구를 가져온다겠죠. 그래서 책상과 의자를 모두 뒤로 이동하고 청소 도구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2번은 무엇일까요? 판단이니까 참과 거짓을 물어봐야 하니까 청소가 깨끗하게 되었는가를 물어보고 거짓이면 다시 빗자루질하고
청소가 깨끗하게 안 돼 있으면 다시 빗자루질하고 쓰레기통 비우고를 다시 반복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 도구를 가져온다가 1번, 2번은 청소가 깨끗하게 되었는가 라는 판단이 2번의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로 순서도 문제인데요. 정화는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자, 보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디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을 순서도로 어떻게 나타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해서 다 지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지웠고요. 자, 순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자,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 버스 승객의 준비가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버스가 도착하면 번호를 확인한 뒤에 탑승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1번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안내 방송을 듣습니다. 그리고 2번의 내용이 처리가 있고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냐, 도착했으면 참이면 하차하고요. 아니면 안내 방송을 다시 듣고 네, 다음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지웠고요. 자, 2개가 남아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이동, 그리고 요금 내기 있습니다. 그러면 자, 1번에 무엇일까요? 버스가 도착하면 버스 번호를 확인한 뒤에 탑승을 합니다. 자, 탑승한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요금 내기겠죠. 네, 이거는 굳이 내가 이 순서대로의 모양을 알지 않아도요. 흐름만 알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3급은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순서도 이 순차의 흐름만 알면, 내용의 흐름만 알면 누구든지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버스의 번호를 확인하고 요금을 냅니다. 그리고 안내 방송을 듣고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목적지까지 이동이 됩니다. 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는가 참이면 하차하고 도착 완료 끝내면 되지만 거짓이면 다시 안내 방송을 듣고 목적지까지 또 가는 거죠. 네, 그것을 참이 될 때까지 네, 계속 목적지에 도착했는가 라는 조건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1번의 정답은 요금 내기, 2번의 정답은 목적지까지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상급에서 나머지 6번부터 10번까지는 코딩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코딩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 6번부터 10번까지의 3급은요.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다시피 블럭이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을 때 3급의 경우에는 블럭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블럭을 전부 다 써야 되고요. 내가 안다고 다른 블럭을 쓰면 안 되고요. 거기 있는 블럭만 써야지만 10점이 만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블럭을 다 사용했냐, 뭔가 흐름이 달라도 이 블럭을 사용했냐라고 했을 때 추가 점수가 또 2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코딩을 다 3급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해봤을 때 실행을 했는데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한 거가 이 부분만 실행이 되고 여기 오브젝트는 또 실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시간도 다 됐고 그런 경우에 그냥 10점이 다 없는 게 아니고요.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마우스를 클릭했는데 따라다니게 했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했는데 따라다닌 이것만 프로그램이 실행만 돼도 예를 들어 2점이 배점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10만큼 이동해서 저 목적지까지 간 후에 무슨 신호를 보내. 그러면 그 신호를 보냈을 때도 어떤 이 점의 어떤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블럭들을 사용했냐라는 어떤 또 배점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다 실행이 완벽히 되지 않아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명령 블럭만을 모두 사용한다고 이렇게 조건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명령 블록만 다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빗방울 모양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 이동한다 했습니다. 아, 빗방울 오브젝트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마다 빗방울 모양이 찍힙니다. 찍히는 거 무엇일까요? 도장 찍기입니다. 자, 3급에서는요, 도장 찍기 문제가 꽤 출제가 됩니다. 뭐 2급, 1급도 마찬가지지만 1급에서는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출제가 많겠죠, 범위가. 그런데 3급에서는요, 도장 찍기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빗방울이 모양을 찍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장 찍기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빗방울 오브젝트가 도장이 찍힐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클릭할 때마다 빗방울 모양이 찍힙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키보드에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면 찍혔던 빗방울이 모두 지워집니다. 붓 지우기 있죠. 네, 엔트리에서. 그래서 모양이 모두 지워지게 코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코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방울 오브젝트예요. 네, 여기 보면 오른쪽에 빗방울 모양의 오브젝트가 프로그램 실행 화면에 있고요. 자, 빗방울 오브젝트에만 우리는 코딩을 하면 됩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문에서 자, 계속 마우스 포인터로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뭐가? 빗방울이. 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기를 누르면요, 내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이 빗방울 오브젝트가 이 마우스를 계속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제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도장이 찍힙니다. 무슨 도장? 빗방울 모양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을 써야겠죠. 만약 뭐뭐라면, 자, 만약 마우스를 클릭했다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서 계속 빗방울이 다니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 자리에 도장이 찍힙니다. 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했다라면 도장 찍기를 가져와서 마우스 클릭했을 때 참 조건에 도장 찍기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 모든 붓 지우기, 빗방울 모양을 지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모든 붓을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키 눌렀을 때 모든 붓이 지워지고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도장이 찍히는지 우리는 한번 실행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에 이렇게 어떤 돌담집이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서 빗방울이 다니고요. 이렇게 빗방울을 찍으면 이 빗방울 오브젝트가 도장이 찍히는 거죠. 이렇게 도장이 찍힙니다. 클릭할 때마다 하늘에도 찍히고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모든 붓 지우기. 지금까지 도장 찍은 걸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붓 지우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실행 화면으로 도장 찍기 예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도장 찍기를 꽃잎을 막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아니면 고양이 발자국 같은 걸 갖고 와서 고양이 발자국 내가 걸을 때마다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면서 찍는다. 아니면 꽃잎이 이렇게 꽃잎 그리기. 이런 식으로 내가 도장을 색깔을 바꿔가면서 뭐 예를 들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도장을 찍는데 색깔을 25만큼씩 변화를 주면 그러면 색깔도 변하겠죠. 클릭할 때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모양의 어떤 여러 색깔의 그 꽃잎이 도장이 찍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예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7번째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당벌레가 완두콩을 먹으러 가도록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무당벌레가 완두콩을 먹으러 가는 움직임을 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무당벌레가 X좌표 마이너스 150, Y좌표 마이너스 90에 위치합니다. 아, 무당벌레가 처음에 초기화해서 위치할 곳이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90, Y좌표는 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90도 방향을 본답니다. 네, 방향 보기 90도를 하고요. 그리고 키보드에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면 무당벌레가 1초마다 한 칸씩 이동한다고 해요. 아, 1초마다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하는구나. 네, 이동하기 블럭을 쓰면 되고요. 그리고 무당벌레가 숲이나 꽃이 없는 길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어떤 배경에 숲이나 꽃이 없는 배경이 있나 봐요. 네,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을 바라보며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뒤쪽에 있으면, 화살표가 뒤쪽에 있으면 뒤쪽 방향을 보고 뒤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방향, 결국엔 앞만 보고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무당벌레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당벌레가 완두콩 또는 완두콩 2에 닿으면, 네, 완두콩이라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나 봐요. 이 오브젝트에 닿으면 냠냠을 2초 동안 말합니다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코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코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당벌레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무당벌레 오브젝트에서 처음에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처음 위치를 잡아준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90의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방향을 90만큼 회전을 하게 됩니다. 네, 90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자, 그럼 내가 앞으로 보고 있다가 지금 무당벌레가 위를 향해 있잖아요. 오브젝트가 90이면 오른쪽 방향을 본다는 얘기예요. 네, 그 방향만큼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3번 반복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지문을 보면요, 숲이나 꽃이 없는 길을 따라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경과 실행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고 코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배경을 먼저 보고 이런 배경이 이 길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실행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본 다음에 코딩을 보겠습니다. 아, 이런 배경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무당벌레가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고요. 네, 완두콩에 나왔을 때 냠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길을 따라서 갑니다 라는 내용이 있지 않고요. 지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꽃과 잔디를 밟지 않고 이동한다 그랬어요. 자, 꽃과 숲이나 꽃이 없는 길을 따라서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칸씩 1초마다 이동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블럭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건만 지문만 보고서도 우리는 코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문을 보고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100이 그 네모 한 칸만큼 움직이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 방향으로 원래 10만큼 움직이기인데요. 여기서 아예 100만큼 움직이기라고 조건에 아예 블럭을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블럭을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칸을 움직이는데 100을 움직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 무당벌레가 100만큼 움직여요. 1초씩 기다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3칸을 가게 됩니다. 네, 이게 엔트리나 이런 예제에서도 이런 순차나 이런 개념을 위해서 몇 번 가기, 로봇도 몇 번 가기 이런 식으로 예제가 있거든요. 그 예제를 응용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씩 3번 가면 3칸을 가게 되죠. 자, 3번을 간 후에 그리고 방향을 270도만큼 회전합니다. 자, 270도 회전하는 거는 다시 위로 올라가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70도만큼 회전을 한 후에 그리고 이동 방향으로 또 2번 반복합니다. 100만큼씩. 왜냐하면 2칸을 올라가게 되거든요. 거기에 완두콩이 있기 때문에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씩 2번 1초마다 반복해서
이동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3번 이동하고 위로 2번 이동하고 그러면 이제 완두콩에 도착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완두콩에 닿았는가라면 라는 조건문이 있으면 냠냠을 2초 동안 말합니다 라는 블럭을 조건문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행화면을 다시 보면 이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무당벌레가 100만큼씩 3칸 가고요. 220도 회전하고 다시 270도 회전하고 다시 2칸을 간 후에 자, 이렇게 완두콩에 만약에 닿았으니까 냠냠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7번 문제는요. 우리 이렇게 화면을 보고요. 화면을 보고 이게 한 칸이 몇만큼 가는지를 블럭이 없으면 우리가 블럭을 뭐 10칸도 가보고 20칸도 가보고 30칸도 가봐야겠지만 지금은 3급은 블럭을 100칸 가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아, 저 한 칸과 한 칸 사이가 100만큼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고 그냥 블럭을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문제는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가 아래 조건에 맞게 움직이도록 코딩하세요 했습니다. 자, 주사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던지세요 라고 글상자를 클릭하면 글상자를 우리가 앞에서 살짝 다루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글상자라고 하면 배경에 어떤 제목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게임의 내용을 설명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글상자의 오브젝트를 씁니다. 그래서 걔를 클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브젝트니까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이라는 블럭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던지세요라는 글상자를 클릭하면 주사위가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계속 바뀌도록 합니다.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계속 바뀝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에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면 주사위가 멈춥니다. 계속 주사위가 숫자가 계속 바뀌다가 스페이스를 누르면 딱 어떤 한 숫자가 딱 보이나 봐요. 그리고 다시 던지세요라는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스페이스 키가 입력하여도 동작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멈추죠. 그런데 글상자 던지세요를 클릭하면 스페이스 키를 입력해도 계속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1번부터 6번까지의 숫자가 스페이스 키를 딱 눌렀을 때 보이게 되죠. 그 의미입니다. 결국엔 주사위가 계속 돌아가다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그 숫자 중에 하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글상자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던지세요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건 신호 보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성창에 아마 신호 던지세요라는 아마 신호가 만들어져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글상자에 던지세요를 클릭하면 주사위 오브젝트가 던지세요를 받아요. 그러면 그 던지세요를 받은 오브젝트는요, 주사위는요, 스페이스 키가 누를 때까지 계속 뭘 반복해요? 다음 모양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주사위가 1번부터 6번까지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모양으로 스페이스 키가 눌러질 때까지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딱 눌렀으면 멈추게 되겠죠. 그 코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실행화면을 보기 전에 글상자라는 어떤 내용에 우리가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글상자를 자세히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요. 글상자가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코딩이 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행화면을 먼저 보고요. 실행화면을 먼저 보시면요. 자, 던지세요를 클릭할게요. 자, 던지세요를 클릭하면 이렇게 주사위가 1번부터 6번까지 계속 움직입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의 내용이 이거예요. 던지세요를 클릭하면요. 계속 주사위가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멈추는 거예요. 던지세요를 클릭하면 계속 모양이 바꾸고요. 이렇게 신호 보내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사위 모양이 계속 바뀌다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그 모양이 딱 멈춰서 보이게끔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이 던지세요가
글상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글상자를 오브젝트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글상자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속성도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상자는요, 우리 엔트리에서 오브젝트 추가하기 하는 데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하시면요, 우리 대부분 오브젝트 선택에 마우스 클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글상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상자를 클릭하시면, 자, 아까 던지세요와 같은 내가 원하는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상자의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란에 뭐 던지세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글씨체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굵기, 밑줄, 글씨 색깔도 다 바꿀 수 있고요. 여기에 속성창이 이 글상자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나 이런 것도, 그리고 색깔이나 한 줄 쓰기, 여러 줄 쓰기 이런 걸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상자를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글상자 오브젝트를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할로윈 데이라고 생성을 해봤어요. 네, 글상자를 할로윈 데이라고 생성을 한 후에 글상자 색깔도 바로 바꿔봤어요. 이렇게 RGB로 색깔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한번, 글상자 예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글상자를 만들면, 아까처럼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만들면 글상자 블럭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블럭들이 생기는데 이 블럭들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써봤어요, 저는. 시작하기를 만약에 클릭하면 할로윈 데이라는 글상자가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냥 보여줄 수도 있지만, 약간 이 애니메이션 효과처럼 할로윈 데이를 0.1초 간격으로 글이 보여지는 거예요. 약간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도 코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라고 쓰기를 0.1초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0.1초 기다리고 윈, 이런 식으로 해서 할로윈 데이를 0.1초 간격으로 쭉 글자를 애니메이션 효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색깔을 바꾸는 이런 블럭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 블럭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행 화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로윈의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상자를 할로윈 데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여지기만 할 뿐이죠. 애니메이션 효과는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할로윈 데이 이렇게 방금 0.1초 간격으로 글자가 쭉 보인 게 보이셨죠? 이렇게 우리는 글상자를 통해서도 애니메이션 효과를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게임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짠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글상자를 통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를 클릭했을 때,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어떤 식의 프로그램을 해라라고 코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글상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9번 문제는요. 토끼가 당근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독버섯을 먹으면 에너지가 뺏기도록 우리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요. 자,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 키를 입력하면 토끼가 X좌표로 10만큼씩 이동합니다. 자,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키보드를 클릭하면 좌표 값을 바꾸는 거예요. X좌표, Y좌표 값으로. 그래서 위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는 X좌표를 마이너스로, 위쪽 화살표는 Y가 플러스로, 아래쪽 화살표는 Y가 마이너스 10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토끼가 당근에 닿으면 당근 에너지를 10만큼씩 더합니다. 아, 에너지라는 어떤 변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급에서 우리가 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하기 블럭을 이용해서 에너지 변수에 그 변수에 10을 더합니다. 당근에 닿으면 우리가 에너지가 생긴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닿으면 당근이 보이지 않습니다. 닿으면 닿았으니까 숨기기 해야겠죠. 당근을 숨기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버섯에 닿으면
에너지가 뺏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10만큼씩 뺍니다. 마이너스 10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독버섯에 닿으면 독버섯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닿아서 10을 감소시켰으니까 네, 화면에서 독버섯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토끼 오브젝트는요, 이건 너무 많이 했던 코딩이에요. 그쵸? 자, 계속 반복하기 안에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X좌표를 10만큼 움직이고요. 자,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X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씩 움직입니다. 자, 위쪽은 Y를 10만큼, 아래쪽은 Y를 마이너스 10만큼을 계속 반복해야지, 계속 반복하기를 넣지 않으면 화살표를 누르면 가질 않아요. 한번 클릭한 게 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반복하기를 꼭 각각의 키보드를 눌렀을 때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계속 반복하기 안에 이 내용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근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당근 오브젝트는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토끼에 닿으면 에너지를 10만큼 넣고요, 모양을 숨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독버섯은 반대겠죠? 만약에 토끼에 닿으면 에너지를 마이너스 10만큼 더합니다.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을 숨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행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경에 토끼가 있고요.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당근에 닿았으니까 에너지가 10 올라가고요. 자, 아래쪽을 눌러서 독버섯에 닿으면 마이너스 10 감소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시 0으로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응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당근을 여러 개 놓고요. 그리고 독버섯도 여러 개 놓고 개를 가서 당근에 닿았을 때 10점씩 계속 더하게 되고요. 그리고 독버섯에 닿았을 때 마이너스 10씩 계속 감소되게. 그래서 화면에 뿌려져 있는 당근과 독버섯이 지금은 한 개씩밖에 없지만 네, 개를 여러 개 이렇게 놓고 복제를 해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아직 복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복사하기를 통해서 놓고 개를 닿았을 때 점수가 오르고 그리고 감소하는 거. 네, 그렇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3급 기출문제, 코딩 5문제와 사고력 문제, 문제 해결 문제 3문제, 그리고 순서도 문제 2문제까지 해서 10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상급 문제, 기출문제는요, 네, 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 기출문제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 개를 다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2급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